네, 안녕하세요. 대전 사회역시센터 조지영입니다. 반갑습니다. 기후위기와 자원순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발표해 주실 분들 각자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펩시티 협동조합을 또 최근에 설립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구혜빈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시 동작구에서 에너지 전환마을, 성대골 에너지 전환마을 활동을 하고 있는 김소영입니다. 저는 사회적 협동조합 에너지전환 해유의 이사장 양모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사회혁신 한마당에서 정말 기후위기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역시나 믹스테이지의 피날레를 또 기후위기와 자원순환으로 마무리하게 될 것 같아서 또 역시 너무 기대가 되고요. 그럼 첫 번째 순서로 메인 발제를 맡아주신 구혜빈 대표님이 발표 시작해 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기 사실 유튜브로 봤을 때는 이렇게까지 이쁜 줄 몰랐는데 실제로 와서 보니까는 이 돔이 굉장히 예쁘네요. 대전도 이렇게 딱 보이고. 우리가 사실은 자원순환이라는 말을 하면은 잘 폐기하는 거를 많이 생각을 하세요, 먼저. 왜냐하면 그게 우리가 계속 무언가의 소비자로서 살아왔기 때문에 소비자의 관점에서 내가 실천할 수 있는 게 잘 폐기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 폐기 이전에 무슨 단계가 있죠? 생산과 소비 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 생산과 소비 단계에서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실 우리끼리 소비자들끼리 아무리 열심히 폐기를 해봤자 자원순환이 완벽하게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래서 생산자들아 생산을 잘해라가 아니라 우리 시민들에게도 주민들에게도 어떤 생산의 도구와 권한이 좀 분산이 되어야 된다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첫 번째, 우리가 물건을 만들기 위해서 원자재들은 어디서 추출을 하나요? 이렇게 좀 쭉 둘러보시면은 대부분이 다 그 자연 자원입니다. 자연 자원에서 추출을 해서 오고요. 이 자연 자원들이 회복이 채 되기도 전에 우리는 이것들을 소비하고 폐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이 자연 자원 중에는 석유와 같이 한정된 자원들도 있죠. 두 번째, 이렇게 해가지고 추출된 자원들을 우리가 어디서 누가 생산을 하나요? 네, 우리는 이것들을 이제 조금 임금이 저렴한, 물가가 저렴한 나라로 이동을 시켜가지고 저렴한 노동력을 활용을 해서 많이 생산을 합니다. 소비자들에게 더 많이 소비하고 더 싸게 구입을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저렴한 노동력을 이제 착취를 해서 구입을 하는 판매를 하는 건데요. 그렇게 해서 설정된 소비자가가 과연 정말 올바른 소비자가인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세 번째는 이제 이 모든 것들의 이동 경로를 한번 좀 보셔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자연 자원들을 착취를 하고 이 자연 자원이 소모되면서 이것들로 인해서 분쟁이 일어나고 이렇게 하죠. 이 자연 자원을 착취를 해가지고 이동을 시켜서 대량으로 또 생산을 하고 생산한 것들 다시 이동을 시켜서 판매를 하고 판매하면은 이제 소비가 돼가지고 폐기가 될 때도 또 다시 이동을 하죠. 이 과정에서 우리는 커다란 이제 그 함선을 이용을 하기도 하고 비행기를 이용하기도 하면서 그때 사용되는 석유 자원들이 또 어마어마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는 노동 격차의 문제가 있어요. 여전히 이제 디자인과 기술은 소수에 의해서 독점이 되고 있습니다. 또 생산 시설, 생산 자원 역시 소수에 의해서 독점이 되고 있죠. 그럼 소비자인 우리는 단 한 번도 우리에게 실제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지 못하게 됩니다. 이 생산이 이렇게 되고 나면은요, 그래서 소비자들은 이제 이것들을 누가 디자인했는지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고 그냥 그 디자인에 맞춰서 삶을 살아가게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기술과 도구는 인간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발전된 것이 맞습니다. 네. 그렇게 해가지고서는 그 도구들을 누구든지 활용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독점이 되면서 인간은 점점점 일자리를 잃어가고 생산 역량과 디자인은 계속해서 소수만 가지게 되는 불균형 현상, 그러니까 노동 격차 현상들이 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기술들이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분배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의 좀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디지털 도구를 이제 시민들에게 이제 확산시켜가지고 활용하는 곳이 팹랩이라는 곳입니다. 이 팹랩이라는 곳이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런 쉬운 기술을 활용하는 이 디지털 제작, 그다음에 커뮤니티, 글로벌 네트워크 이 세 가지의 특성을 가진 곳이고요. 실제로 시민들 누구든지 자기의 아이디어, 그러니까 좀 더 고민을 해보고 디자인해보고 구현을 해볼 수 있는 좀 개방된 제작소입니다. 특성들을 하나씩 살펴보면은 이 디지털 제작 기술 같은 경우는 파일 형태로 시민들이 디자인을 하기 때문에 공유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오픈 소스를 다운받아 가지고 활용을 할 수도 있고요. 또 오픈 소스를 만든 원작자에게 더 나은 기술을 제안하거나 이제 그 기여를 할 수 있기도 하고요. 협업이 굉장히 손쉬운 형태의 기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 특징은 배우기가 상당히 다른 기술들에 비해서 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가공집에 가면은 한 기술만 수십 년씩 이제 연마하시는 분들께서 대신 제작을 해주시는데 디지털 제작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빨리 안전하게 배울 수 있기 때문에 더 다양한 가공 스킬들을 익힐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커뮤니티를 지향을 합니다. 모든 시민들이 모든 기술의 전문성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각자가 잘하는 이제 기술들과 그다음에 서로의 아이디어를 모아가지고 협업을 통해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때문에 그 지역의 지역성을 반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역성을 굉장히 강력하게 띠는 커뮤니티가 있고요. 또 이 사람들이 이것들을 이제 단순 판매 목적으로만 제작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술을 소유하기보다는 공유를 해가지고 더 많은 아이디어와 더 나은 기술을 만들고자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네, 세 번째는 글로벌 네트워크인데요. 집단지성 네트워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이렇게 디지털 제작과 커뮤니티를 가진 팹랩들이 전 세계 100여 개국에 1,700여 개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에서, 우리 지역에서 개발된 것들이 다른 지역에서 적용되고 같이 개발되어질 수 있게끔 이 협력을 하는 네트워크라고 보시면 됩니다. 에너지 전환 해유 사회적 협동조합의 양흥모 이사장님이 토론 발제 이어주시겠습니다. 저는 에너지 전환 해유 사회적 협동조합의 이사장을 맡고 있는데요. 에너지 전환 해유는 올해 지구의 날 그 주간에 지구를 위한 이런 공익적 사업을 하겠다라는 그런 그 목적으로 창립을 해서 지금 산자부의 사회적 협동조합 인가를 받아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두 번째 주제가 스마트 시티인데요. 저도 사실은 언론 보도라든지 이렇게 이제 뭐 정부나 자치단체 정책 문건에서 봤지 우리 시민들이 사실은 잘 쓰는 말은 아니고 우리 도시의 어떤 이 망을 우리 사람의 어떤 이런 그 신경망처럼 연결해서 도시의 다양한 문제들을 ICT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시스템으로 이제 그런 문제들을 차단하거나 해결하는 그런 시스템적인 도시를 이제 이야기한다라고 하는데요. 저는 오늘 발표와 관련해서 주제를 순환 경제를 스마트 시티가 과연 이렇게 이룰 수 있을까? 이런 주제를 받았고 우리 시민들의 어떤 역할, 또 시민들의 참여 어떨까에 대해서 주제를 받았는데요. 그래서 그럼 순환 경제는 좀 뭔지 이렇게 좀 이야기를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왼쪽에 있는 그림처럼 우리 자연 생태계 그렇게 먹이 사슬로 연결되어 있어서 서로 먹고 먹히기도 하지만 상당 부분 의존하고 또 서로 돕고 공존하는 게 이제 자연 생태계죠. 하지만 우리 이제 그 사회 생태계를 보게 되면 특히 이제 산업 생태계를 보게 되면 저렇게 이제 생태 산업 저런 자연 생태계를 이제 어떻게 보면은 따라하는 생태 산업 생태계가 아니라 선형 생태계거나 경쟁적 생태계를 지금 현재 갖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우리 국가나 자치단체들이 산업단지를 알리백 산업단지 또 알리백 공정 이런 거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알리백은 전 세계 대기업들이 지금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일종의 이제 환경 캠페인인데 재생에너지 100%로 공장을 돌려서 제품을 만드는 그런 캠페인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편의점에도 저렇게 이제 버드와이저 측면을 보면 알리백 그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풍력 발전 100%로 버드와이저를 만들었다는 이야기인데요. 저는 우선 우리 지역에서 지역 막걸리 또 플라스틱 병들인데, 그리고 대전의 수돗물 이추수 행사 때 무료로 막 나눠주잖아요. 지금 여기에는 없는 것 같은데요. 저런 거부터 좀 유리용기로 좀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과정에서 저 유리용기를 회수하고 세척하는 일자리를 만들고, 저 촌스러운 디자인을 우리 청년 디자이너들이 예쁜 디자인을 하고, 물은 청량감이 중요하잖아요. 그러면은 생수 전용 냉장고를 주민자치센터에 이렇게 배치해서 우리 주민들이 시원하고 안전한 물을 환경적으로 좀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 갖추는 거, 저는 우리 대전의 현재 수준에서도 얼마든지 해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런 우리 시민들의 순환경제라는 좀 이렇게 약간 좀 어려운 저런 것들이 이렇게 다양한 시도나 체험들을 공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동네에서 했던 뭐 이런 시도, 또 내가 했던 거, 아니면 어느 협동조합이 했던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공유하고, 그런 것을 또 그 지역에서는 그 지역에 맞게, 또 다른 어떤 협동조합이나 기업은 그거에 맞게 계속해서 서로가 이제 참고해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확산시키고 새로운 모델을 만드는, 그럼 끝으로 이제 결국에 이런 것들이 지금 기후 위기라는 전 세계의 과제에 맞물려 있어서 지금 뭐 대통령께서도 이야기한 탈탄소 사회, 넷제로 사회를 우리가 2050년까지는 어쨌든 그 달성을 해야 우리 인류의 생존이나 우리 사회의 유지가 가능한데요. 그런 탈탄소 사회를 위해서 그런 순환 경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고, 이런 것이 앞서 얘기한 정부 주도나 정부 기관 주도의 개념이나 아니면은 사업이나 정책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시민들이 제안하고, 우리 시민들이 먼저 하고, 우리 시민들이 시도하는 이런 것으로부터 시작되면 좋겠다라고 마지막 얘기를 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